반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해볼까요? 민주당은 오늘 일단 표정 관리 중이고요. 대선 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또 경제나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갈등 좀 예상되는데 혹시 봉합 보관 있으실까요? 갈등이 지금 현재 상태가 최고조일 텐데 어쨌든 국가적 분열이나 대립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도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진욱 대변인, 여러 보도도 나왔지만 일단 주말이나 다음 주 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한 열기가 어느 정도 조금 가라앉고 이것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오랜 시간은 아닐 것 같고 최소한 이번 주말 정도는 지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상컨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어떤 대선 일정이 공고가 되면 아마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도 대표직을 사퇴하고 출마 선언에까지 이르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번 주말은 아닐 것 같고 다음 주 초 정도에 어떤 공식적인 일정들이 정리되는 대로 그때 바로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권한대행, 박찬대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되는 건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부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좀 경선 절차를 줄여서 좀 밀도 있게 하자라는 얘기가 일부 친명계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2주 안으로 축소하자. TV 토론도 좀 줄이자라는 취지 얘기가 이재명 대표 쪽에서 좀 흘러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비명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반발 목소리가 있었죠. 이 대표가 일단 독주가 예상이 됩니다만 이 조기 대선 민주당의 또 다른 대항마들도 이미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상당 매우 안 좋은 것 같은데? 많이 안 좋은데요, 보니까요? 아직은 좀 버틸만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내란 수계는 파면됐지만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삼김이라고 해서 제가 직함은 생략했습니다만 비명계 대표 주자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 독주가 글쎄요 경선 자체 재미는 없어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긴 한데 다만 이제 비명계가 개헌이라는 구심점으로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항하고 사법 리스크가 아닌 이런 부분이면 어느 정도의 경선에서 영향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이미 이 이재명 대표 2심 무죄로 인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흔들 수 있는 무기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고 또 대통령 탄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고요. 근데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는 당장의 어떤 지금 이 대선보다는 다음번 지방선거나 이걸 겨냥해서 사실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저는 몇 분들은 아마 포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 상황에서 판에 나와서 본인의 어떤 이 능력들이 이게 안 된다는 걸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어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이런 것 등등을 겨냥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제 이번 대선에 참여해서 좀 인지도 올리는 이런 차원이지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여기서 꺾어보겠다? 아마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난번 김두관 전 의원이 나가서 했듯이 저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뭔가 안정적인 혹은 좀 눈여겨볼 2위 정도를 하는 게 후위를 도모할 때 더 유리하다 비명계. 그만큼 이재명 대표 독주가 사실상 굳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또 안 나오면 예. 지지도가 안 나오면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일설에는 일부 이 경선 참여를 생각했던 분들이 포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 나오실 사람들도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 있군요.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어요. 아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관위 원장과 통화하고 대선 준비를 하겠다. 여러 가지의 오늘 국정 안정 얘기를 했다면 한덕수 대행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진의 사표를 일괄 반려했습니다. 그 3실장 몇 수석해서 윤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진들이 앞서 파면 직후에 일괄 사표를 냈었는데 반려했다. 아마 그 최지정 변호사님, 저 취지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워낙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 사표를 반려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해라 이런 취지로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일 뿐만 아니고 현재도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면 권한대행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 참모실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그때 황교안 총리 겸 권한대행도 그와 같이 대통령실의 참모진을 같이 갔을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난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6월 초가 될지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전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총리로서의 역뿐만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기 때문에 예. 총리로서는 지금 현재 이 총리실에 있는 부분들의 비서실에 지원을 받지만 대통령으로서의 한마디로 행정부의 수반이자 어떻게 보면 국가 원수로의 지휘자로서의 어떤 걸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컨대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통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교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대통령실의 이 보좌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 있었던 그 대통령 참모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금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고리된 이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어떤 거취를 결정한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예. 현재 차기 대선에 있어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설령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인수위원회가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임을 함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행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의 어떤 나름대로의 지혜가 담긴 결정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 일괄 사표를 반려한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고위 참모진들의 사표를 반려했다. 이 부분 얘기는 이어지는 주제에서 좀 더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이재명 대표 얘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사법 리스크는 거의 다 걷어냈다고 보는 게 순리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다. 항소심,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무죄, 파기 재판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관련해서 화면 하나 준비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났고요.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된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파기 재판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의하면 맞습니까? 예, 보통 파기 재판은 쉽게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고심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긴 했는데 파기 재판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고. 근데 장 변호사님, 일단 6월 3일이 위중교사의 마지막 재판 결심 공판도 있고 글쎄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이 대법원 선고까지의 예상, 이재명 대표로서도 완벽히 뭔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지는 과정에 약간의 일말의 사법 리스크라도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분명히 나을 테니 이 시점을 저희가 어떻게 볼까요? 글쎄요, 만약에 633이 지켜진다라고 하더라도 6월 26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나는 것이니까 사실상 6월 3일이 대선일이라고 가정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대선일을 지난 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라는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두 가지를 크게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대법원이 선고를 더 빨리 해라 이런 주장은 계속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굳이 3개월까지 끌 필요가 있겠냐. 결국 대법원은 선고 자체를 서면 심리를 해서 선고를 하겠다.
하게 될 테니까 조금 더 당겨서 선고를 해달라라는 주문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파기 재판을 해달라. 결국에 대법원이 이 증거들을 가지고 파기를 하면서 바로 판단을 해달라. 그래야만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결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나 일단 법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사실 파기 재판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의 대선 과정에서 전략을 짠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큰 패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덜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항소심에서 사실상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라고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해서 들어온 속보성 얘기가 뭐냐면 이게 있어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본 재판은 아니고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던 재판부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대표가 이의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이의 신청을 했다. 최진정 변호사님. 저게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원래 통상의 예에 따르면은 증인을 한 번 보냈는데 나오지 않고 두 번 보냈는데 나오지 않으면 세 번째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한 200 내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면 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감치처분, 쉽게 말하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기 전에 500만 원 그 과태료를 부과했는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을 예를 본다고 하면 그와 같은 이의는 사실상 그 또라는 재판을 만들어서 본인이 증인으로 나가는 것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왜냐? 실제로 지금 지난번에 왜 과태료를 부과를 했겠습니까?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을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는 이유 자체가 너무 두루뭉술해서 예. 그 내용이 나오지 않을 거부할 명백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또 한 번 했던 것은 또 한 번 어떤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포석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재판을 통해 가지고 본인에 대한 구인영장을 막으려고 하는 한마디로 또 다른 방탄을 하려고 하는 법적 무기로 쓰이는 것 같은데 예. 그럴수록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동규 또 김만배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아마 그 대선 과정으로 선거 캠페인이 들어가기 전까지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날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6월 3일이 일단은 유력해 보입니다. 화요일. 장미 대선 초여름쯤 이제 조금씩 더워질 그 시점에 대선이 열리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여야 할 것 없이 이재명 독주체제냐 아니냐 혹은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파가 나눠져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대권주자들 얘기까지 해봤습니다.